나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날 한 순댓국집 식사를 하러 갔는데 벽에 걸려있던 문구였습니다. 물어보니 사장님이 직접 글씨를 써서 붙여놓으셨다고 합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과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도 마음도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름은 바람으로 움직이고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나 사랑받을 때 움직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 관심이 가고 더 알기 위해 기꺼이 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꾸 들여다보고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내가 무엇에 자꾸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무엇을 반복하는가, 이 부분을 살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돈을 쓰는가, 그리고 어떤 분야에 돈을 쓰면서 아까워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도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전륜인 사람이 있고 후륜인 사람이 있습니다. 전륜인 사람은 제 생각에는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후륜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안정감이 뛰어나다는 사륜구동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도 받는 것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 삶이 안정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었는데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저의 경우에는 결핍이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소통에 대한 결핍, 친밀하고 따뜻한 가정에 대한 결핍,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긴 결핍, 그리고 살다가 곳곳에서 상처받게 된 자존심. 세상 한쪽에는 사랑과 응원이 있고 한쪽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투수가 야구장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응원을 보낼 때가 있고 야유를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야유를 퍼부으면 좋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는 선수가 있고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에 반해 야유를 받고 궁핍하고 결핍이 될 때 에너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오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결핍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스타트가 확실히 좋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낯선 땅에서 이민을 가서 초반 적응을 잘해낼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보통의 경우에 결핍을 에너지로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핍을 에너지로만 쓰다 보니 어느 날 사랑과 여유와 평안이 어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삼아서 바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핍의 에너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거지만
어쩌면 우리는 결핍에 익숙해져서, 궁핍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작지만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갖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 경우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어색해도 조금씩 본인이 행복하고 평안한 그 지점을 연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힘들었으니 갑자기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가끔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이제 가끔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돌리기에는 좋은 듯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견인해 왔던 것이 사랑인지 결핍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결핍이 폭발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했다면 이제는 행복과 여유가 낯설지는 않은지, 아니면 보상에 대한 욕구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고요하고 평온한 우리의 삶의 후반전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힘들 때는 어떤 소리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땐 평상시에 쌓아놓은 물로 겨우 버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새로운 물을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책을 봐도 들어오지 않고 강연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저수지를 작더라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겸허하고 부드러울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잘 수용할 수 있을 때, 조금 힘이 남아 있을 때, 양질의 강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빗물처럼 내 삶에 내려 나의 저수지에 모아두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거 한다고 내 삶이 좋아지는지, 강의 한번 듣는다고 내가 바뀌느냐고, 책을 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해결할 것 같고 있게 해주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술이 되든 담배가 되든 약물이 되든 게임이 되든 과한 음식이 되든 쇼핑이 되든 우리 나름의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중독성이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한꺼번에 그리고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그것이 한 방울 한 방울 쌓아져서 내 마음의 저수지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마르는 그 시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모아뒀던 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에게 언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찬찬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당장 푸는 방식이 아주 효과가 좋은 게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오기 전에 내 마음의 저수지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아두어야 되겠다는,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해답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저수지를 채울 빗방울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늘 새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나도 금방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집니다. 그런 게 두세 번 반복되면 자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과의 이별을 자꾸 하다 보면 상대방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내 마음의 샘물이 다 말라버리면 우리는 어느 장소에,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힘든 관계를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미 목이 마르다라고 느낄 때는 물을 많이 아주 필요로 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수지의 물은 우리가 목이 마르고 삶이 힘들다고 할 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컨디션이 괜찮을 때 우리의 물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만의 저수지에 쌓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저장되는지는 아주 개인적인 고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들을 어떻게 하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쌓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재미삼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수지예요. 이 얘기를 듣고 몇 분이라도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수지예요. 우리 마음의 저수지가 조그맣게라도 있어서 힘든 시기를 넘길 때, 삶의 가뭄이 올 때 그 물을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이미 외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갖다가 쓰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죠. 그러려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의 물이 한 방울씩 모여지는지, 쌓여지는지를 생각하고 알아보고 실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ASMR과 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까마귀 ASMR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까마귀 소리도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일 수 있으니 저는 이 순간 이곳에서 저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띄울 이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이 저의 저수지에 조그마한 물을 대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저수지가 확실히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